네, 안녕하세요.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. 제가 전에요, 이 교실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. 정말 많은 분들이 조회를 해주셨고, 또 댓글도 달아주셨습니다. 이 공통점 중에 하나는요, 이 지루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혹시 다른 공통점들도 궁금하시다면 또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. 오늘은요, 그 지루해도 끝까지 하는 것,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우리가요, 이 열정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끈기를 다하는 것을 바로 두 글자, 그렇죠. 바로 그릿이라고 합니다. 단순히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뭐 공부하는 것에 중요하다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것이 이 행복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. 이 엔젤라 더크위스랑 또 예일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캐서린 폰 컬린이 이 한 16,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요. 그릿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요. 그냥 이 쾌락적인 행복, 이 좀 단기적인 그런 단순한 행복을 좇았고요. 좀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몰입을 통해서 이 도파민을 끌어내는 그런 장기적인 행복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그릿을 길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. 자, 우리가 뭔가를 끝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떨 때 끝까지 하나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이걸 노력을 해서 나오는 그 결과나 보상이 내가 원하는 거다. 상응한, 나의 노력에 상응한 대가다라고 생각했을 때 힘들어도 다시 한번 도전해 봅니다. 즉, 노력과 보상의 균형이 맞춰졌을 때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한다라는 거예요. 이때 이 보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누가 장난감 사주고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건 그냥 단순한 보상이고요.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성공 경험이라는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에 또 보상이 있을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을 때 또 이것의 의미는 내가 그것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, 자아 효능감이 있을 경우에 끝까지 해본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 노력을 했을 때 그 보상이 뒤따르지 않았습니다. 노력은 이만큼인데요. 보상은 항상 요만큼이었어요. 해도 안 됐어요. 자, 그러면 근면성도 학습했듯이 무기력도 학습하게 되겠죠. '나는 해도 안 돼.'라고 생각을 하면서요. 또 이 자존감의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변명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. '내가 시험 공부 열심히 안 했어. 나 아파서 시험 공부 열심히 안 한 거야.' 이렇게 핑곗거리, 변명거리를 남겨두면서 자기 불구와 전략을 세우죠. 이게 노력에 대해서 이 보상이 뒤따르지 않을 때 선택하는 그것입니다. 하지만 이 노력에 대해서 보상이 항상 뒤따랐던 그런 성공 경험을 계속해서 겪었다라고 해 볼게요. 그러면 나는 노력하면은 보상이 뒤따라. 나는 노력하면은 그것에 대한 결과나 보상을 얻을 수 있어라는 자기 믿음과 자아 효능감이 생기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노력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요. 나는 노력을 이만큼 했어요. 네, 그런데 보상은 더 이만큼이에요. 네, 내 노력한 거에 비해서 항상 보상이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. '아니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.'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.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자, 그런데 번 제가 동료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. 제가 이런 고민을 말한 적이 있거든요. "선생님, 저는요. 제 인생이 너무 항상 정직했어요. 제가 10을 노력하면은요. 9나 10을 받고요. 20을 노력하면은요. 18 이나 19나 20 정도만 받았어요. 제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." 하고 말을 했어요. 노력한 것보다 실패를 했으면 했지, 아니면 그 노력에 대한 정직한 결과를 겨우 얻었으면 얻었지, 누가 운이 좋아서 시험을 더 잘 봤네, 누가 운이 좋아서 합격했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. 항상 100 만큼 노력해야 겨우 100을 얻을까 말까예요.'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. 그때 그 동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"선생님이 이렇게 꾸준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는 그거라고 생각해."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"왜요?"
나는 고등학교 때 그냥 대충 좀 하다가 고3 때 좀 반짝해 가지고 수능이 대박 나 가지고 교대 갔거든. 이명도 마찬가지였어. 그냥 4 학년 때 몇 개월 열심히 좀 해 가지고 또 반짝해 가지고 임용을 합격해 버린 거야. 그랬더니 그 뒤로는 내가 쪼끔 노력했을 때 그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거나 하면은 "바로 포기해 버리게 되더라."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아, 그때 저는 관점을 바꿨어요. '아,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그 보상이 정직하게 나왔다. 운이 항상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다.'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'내가 꾸준히 또 노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지 않았나.'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. 그릿이 높다. 그래서 무조건 실패 상황에서 재도전한다. 자, 그릿이 낮다. 무조건 실패 상황에서 포기한다.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. 계속해서 도전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는 인지적으로 판단을 해요.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요. 이 노력에 따른 그런 보상, 성공 경험이 뒤따를 것인가? 나는 그것에 대한 능력이 충분히 있는가? 이 자아 효능감과 노력과 보상에 대한 균형,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그릿을 발휘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.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됐을 때 그릿이라는 특성, 나의 특성으로 내재화되는 것입니다. 따라서 우리는 이 노력에 대해서 보상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것, 그리고 자아 효능감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, 이것을 통해서 그릿을 길러줄 수 있겠다. 바로 학습된 근면성, 학습된 그릿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오늘은요,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, 정말 중요한 그릿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. 이 그릿을 길러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요,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